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공부법의 쟁점 정리하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지식인에다가 국어적 사고하고 수학적 사고가 다르다고 자기가 저기다 썼대요. 자소서에다. 근데 어떻게 다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관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대학 무슨 학과 나왔나? 이렇게 보면 그 관점이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쳤을 때 수학 선생님은 99%를 했어도 1%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단계를 99단계 맞춰서도 1단계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럼 시스템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인푸트를 했을 때 아웃푸트가 나오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거, 변수 없이 안정되는 거, 그것들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국어적 사고는 답이 여러 개예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인데 가장 맞는 답을 찾아라 이런 거 있어요? 없는데 국어만 있어요. 가장 맞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자, A가 아닌 것은 치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반대편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아닌 걸 찾아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어적인 사고도 논란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사고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찾는 거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개의 답이고요. 사람들끼리 살아갈 때 최고의 답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맺어. 그래서 살아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는 왜 적당하게만 처리해?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하게만. 근데 수학적인 거는 답이 한 개예요. 딱. 정교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러면 국어적인 사람이 수학적인 걸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인간미가 없냐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다르다는 사고가. 나는 그럴 수도 있고, 너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어적 사고고, 수학은 이래야 돼. 아니면 틀렸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확실해요. 편안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자, 이렇게 과정을 보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조건들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A가 B. 이제 A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굉장히 국어 선생님은 다양하게 찾아요. 그 다음에 가능성도 배려해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배려도 하고, 이래요. 근데 수학적으로 따지면 P니까 Q야. 가장 확실한 증거 하나만 얘기해요. 딱. P니까 Q고, Q니까 R이야. 뭐가 필요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국어에 보면 논리학을 배우면, 형식 논리학을 배우면 이 수학적인 논리를 배워요. 또 수학도 이렇게 문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근원적인 이유나 조건이나 사고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문과적이에요. 영 같은 것도 창조할 때도 이것도 철학적이거든. 굉장히 철학과 맞대어 있죠. 근데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이과는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선택하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를 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문과인데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대박으로 좋은 학교를 가요. 근데 확실히 문과하고 이과를 쳤을 때 수학의 양이 되게 많아요. 이과가. 그래서 이 문과 수학은 수학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학 선생님들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경영학과 가면 뭐 잘해야 돼요? 수학. 자, 어문학은 제외하고 회계학과 가면 수학. 행정학도 수학. 실제로는 통계 뭐 이런 거 보면 다 수학과 관련되거든요. 수학적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못하면 문과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느 정도냐면 회계학과나 이런 데를 외국으로 대학을 가면 대학원에서 수학만 한대요. 맨날 수학만 한대요. 그래서 차라리 수학과를 다닌 다음에 회계학과를 대학원을 외국으로 올 걸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도 봤어요. 근데 배우는 거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역사 종류, 윤리 종류 다 배워요. 사회 멀찍하니. 근데 형체가 없어요. 나중에 그 세상 이해하는 거다 하면 끝이에요. 세상에 대한 기초 지식.
근데 과학은 물, 화, 생, 지, 완투를 배우면서 제법 깊이 있게 배우죠. 대학에서 배울 만한 거. 투 수준에 들어가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막 미세한 것들 막 마구마구 나오죠. 뭐 여기는 이제 자연과학대 가든지 공대 가든지 그러는데 둘 다 수학이 필요하긴 해요. 둘 다. 다. 물리학과를 갔는데 물리학자 교수가 친구인데 그 교수가 뭐라 하나요? 내가 수학 선생님인지 물리학과 교수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애들 미적만 가르친다고. 이해되세요? 이게 요새 수학만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의대 가는데 수학이 뭐 필요할까요? 좀 신기하죠? 수학에 의해서 의대를 가지. 수학 잘하면 의대 가고, 수학 못하면 의대 절대 못 가거든. 응? 아니, 뭐, 수학하는데 이게, 미적으로, 단층 차려는 거 이해하면 미적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나?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아닌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수학과. 그리고 문과 갈 때도 수학으로 가요. 수학 점수가 좋으면 경영학과 가고, 수학 점수 서열대로. 근데 문과를 가게 되면 공무원 하든지, 교사 하든지, 또 없어요, 직업이. 없어. 선택할 만한 직업이 많지 않다고. 또, 회사원 뽑을 때도 문과, 이과에서 이과를 뽑아가지고 문과적인 것까지 해서 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새는. 근데 의대, 전공 자격증, 기업체, 공무원, 이과의 다양성이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이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과를 가는 건데, 이제 이렇게 문과 사람은 뭐가 있었냐면 수리적 사고가 있어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러면 문과는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과는 이렇게 판단하고도 확실한 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좁힐 수 있는 집중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더 해야 돼요. 너무 예외적인 거 휩쓸리지 말고. 이 이과 학생들은 상황적 사고, 대인관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이과 애들이 국어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학은 재밌는데 국어는 이랬다 저랬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근데 수능은 완전히 이과식으로 이거니까 이거 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랫동안 이 문과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게 늘어난 것 뿐이지. 응? 수능은 완전히 이과적 사고로 국어 더 잘해요. 자, 문학 소양을 좀 길러가지고 상식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하는 이과는 진짜 상식을 하나 모르고 자기 전공만 딱 아는 경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런 소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공했을 때, 자, 난 기술자로 들어가지만, 기술을 가지고 아니면 이과적인 뭔가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성장을 해서 내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죠. 아니면 조교수에서 교수가 되고 막 그러죠. 그러려면 대인관계에 의해서 업무 프로젝트도 따와야 되고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고 이거 다 뭐라고요? 문과적 속성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문과적 속성이 없으면 맨날 하이직만 밖에 못해요. 나중에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항상 이렇게 문학적 소양이나 인문학적 소양이나 아니면 문과적 판단 이런 것도 병합을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이과 선택하고 나중에 이제 전과를 하거나 그래도 되니까. 근데 이 문과는 목적지향으로 내가 뚜렷하게 그걸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고 싶고 아니면 언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아니면 뭐가 되고 싶고 이랬을 때 가야지. 이렇게 방황하다가 치면 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왜? 여기는 2등급 갈 수 있으면 여기는 3등급에서 갈 수 있거든. 똑같은 대학을. 왜? 여기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 문과는 또 실생활용 자격증도 좀 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뜬금없지. 이거는 자격증이 있어 명확한. 이것도 자격증을 좀 부수적으로 따줘야 되는데 너무 덜 따지. 보시면 선택의 기준은 자기 직업 뭐하러 할 것이냐. 근데 자기의 기질 성향이 문과적인 애도 있고 이과적인 애도 있어. 나는 답이 딱 떨어지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이거 3 더하기 4가 7인데 이걸 왜 계산해? 전자계산기에 치지. 근데 답이 없어.
어떻게 하면 쟤를 똑바로 살게 할 것일까? 답이 없지. 내가 그런 게 제일 재밌어요. 왜?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법 연구한 거잖아. 근데 문이과의 통합적 사고를 해야 나중에 후에 발전했을 때 먹고 살 때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살면서 얘는 이과 속성이다 문과 속성이다를 보면 그거에 맞춰서 얘는 확실하게 필요한 것만 얘기해줘야 되고 얘는 이것도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고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해야지. 대할 때도. 이제 입시에서는 문과도 수학이 우선이야. 이과 공무원이 문과보다 더 다양하고 붙기도 더 좋고 왜 자격증 따면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도 있고 기술직으로 들어가고 그러거든. 이해됐어요? 네. 자, 수학은 문과 이과를 가르는 기준이 일부일 뿐인데 수학으로 가르면 안 된다는 거지. 문과인데 수학 잘하면 얼마나 좋아. 나머지 할 게 얼마 없어. 문이과 통합 석상이 성장을 좌우하는 거고 전공이 사고방식이 삶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줘. 어떤 전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학원 선생님하고 지나다니면 학원만 보이고 눈에 옛날에 이제 건물 짓고 그럴 때는 건물만 신축 현장만 보였고 이해됐어요? 네. 자기 직업에 따라서 그것만 보여. 엄마가 빵집 하면 빵집만 보여 돌아다니면서 몇 개나 되나. 눈에 그렇게 들어와. 근데 문과는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책 읽고 누구나 하니까. 경쟁률이 압도적이요. 문과 논술은 150대 1 막 이렇게 되는데 이과 논술은 15대 1이야. 맞아요. 실질 경쟁률은 요거는 2대 1이야, 2대 1. 맞아요. 요거는 적어도 20대 1, 10대 1은 된다고. 그러니까 이과 가는 게 훨씬 낫지. 이거 뭐 등급도 한 등급 낮거든. 나중에 경영, 회계 이런 거 뭐라고 압도적으로 수학 능력이 필요해. 잘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가 문과 가잖아. 그럼 돈 많이 벌어. 나중에 펀드 매니저 하든 뭐 하든. 자, 부전공도 고려 생각해야 돼. 부전공 나중에. 이과적 명확성하고 문과적 다양성 모두 가져야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넓게 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문과는 뭘 잘할수록 좋다고? 수학을 잘할 수 있을수록 좋다고. 네. 또 이과 애들 국어는 우리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니지. 수능은 완전히 1대1 대응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아주 조직적으로 왜? 수학 다른 과목은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어는 하도 말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이겁니다 하고 직접적인 근거를 밝혀주지 않으면 소송 걸려. 말싸움 나고. 그러니까 국어가 더 가까워 이게. 다른 과목보다. 야, 국사가 훨씬 어려워. 안 알려줘. 국어는 거기다 써줘야 돼. 이것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찾는 거야. 빨리 찾기 훈련. 그러니까 이과 애들 국어는요 1대 다잖아요. 아니요 1대1 대응이요. 국어는 100%.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문과, 이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2 때 결정하지, 그지? 네, 그죠. 근데 애들이 전부 다 뭐라고? 수학으로 결정하지? 잘못됐다는 건데. 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